어떤 얘기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본인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심리연구소의 돈심리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망치는 사람들의 유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돼가지고 이제 또 이런 유형들을 또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떤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얘기 드렸고 두 번째는 핑계형이죠. 핑계형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심리는요. 내 생각,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 미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러대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얘기는 또 자기가 뭐 남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들 자체가 또 눈치를 보는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 이제 미안하다고는 얘기했지만 남들이 나를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장하기 위한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정확하게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말을 에두르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느껴지시면은 핑계형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본인의 내면이 좀 나약한 거예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내 핑계가 아니라 남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우리 뭐 팀원이 누구 팀원의 어떤 사정이 뭐 누구 가족이 뭐 어떤 회사 자체가 어떤 업계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더 중요한 거는 팀원과 어떤 팀장 간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사수, 어떤 직원들을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와 같이 하는 어떤 이런 팀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괜히 더 부풀려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 좀 힘들지만은 그냥 해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자기가 또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거나 하기 싫으면 못하겠으면 팀원들이 그 작은 한마디를 부풀려서 팀원이 이게 하기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부풀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직속으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것도 되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윗사람이 또 따로 이렇게 알려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사실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움이 돼서 고마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또 여기서 이제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려주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면 또 그런 것에 의한 이제 뭐 자기 자리가 빼앗긴다는 생각이 든다든지 자기 입지가 줄어들거나 어떤 이런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는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직속 간의 소통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도 가운데서 또 오해를 만들 만한 얘기도 합니다. 뭐, 저희 팀원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좀 부담스러우면 괜찮아요? 라고 한 얘기 가지고 또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이를 또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 팀원한테 얘기해보면 그런 적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한 말이. 자, 어, 그러니까 즉 자기가 뭔가 부담되거나 못할 것 같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얘기를 팀원들 핑계, 다른 사람 핑계 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직 전체적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일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게 이런 이제 좀 막히거나 답답하게 운영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게 조직적으로 가장 큰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 진행도 되게 불투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현재 뭘 얼마큼 실천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겠다,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게 가능한지 그런 주변 현황부터 좀 파악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막연하게 뭐 열심히 하겠다, 혹은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표현들로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머리로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근데 몸으로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농경시대에 필요한 말인 거죠. 이렇게 본질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열심히 한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심리에 젖어가지고 결국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체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용 중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얘기를 들을 때도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불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구태의연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본인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 또 핑계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맡은 역량이나 임무가 버겁거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들이 뭐 오래 일했다, 먼저 일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임무를 부여하면은 이제 오히려 조직적으로 이게 더 전체가 무기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이게 남들한테 함께 일 협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약함 때문에 진취적인 발전보다 또 안전함을 추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시도와 도전, 새로움 없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무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일만, 업무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MAT형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조심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평생 조심해야 될 유형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요. 바로 마탱이가 가는 유형입니다. 마탱이, 맞자의 약자를 MAT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이거는 진짜 저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 해당되는데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허술하고 나약합니다. 인간 심리 자체가. 그래서 헛소문에도 쉽게 휘둘리고요. 현혹당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왕따 현상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심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상당한 오류를 많이 사람들이 범합니다. 쉽게 오류를 범해요. 스스로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나 과대평가하는 사람이나 둘 다 자기 중심이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평가 기준이라는 게 상대적인 상대성이 의해서 외부 기준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부 기준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중심을 잡는 어떤 중도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바로 뭐 소심해지다가 어떤 지위나 명예가 주어지면 갑자기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게 바로 마탱이가 가는 MAT형입니다. 인간 모두에게 이런 나약한 본능이 있어요. 소심해지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영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좀 끼치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갑자기 반대로 거만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 조직원들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면서 어떤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또 조직의 어떤 내성이 약해지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탱이가 가는 이유, MAT가 되는 이유는요. 성장 과정에서 칭찬이나 인정의 결핍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긴 했어도 칭찬하는 문화가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어째 비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 비해서 자존감이 좀 낮게 성장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자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흔한 사례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이나 차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게 마탱이가 가는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를 타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소심해지다가 큰 차를 타면 자기의 존재감이 큰 차와 같아서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직급도 마찬가지죠. 직급이 낮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직급이 높아지면 마탱이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대우를 바라는 모습이라든지 뭐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즉 주변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변하는 모습이 바로 마탱이가 가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태도가 변하지 않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태도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인 거예요. 자, 마탱이가 가는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으로는요. 첫 번째, 사람들한테 막말합니다. 갑질 현상이 갑자기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이 특히 이런 마탱이가 가는 심리를 잘 보여주죠. 직급이 올라가도 이런 심리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별말 없던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니까 직급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막 손가락질하고 막말한다든지 마탱이가 가는 심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갑자기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쓸데없이 말이 많아져요. 자기가 마치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즉 통찰력이나 직관력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보다는 높은 사람으로서 마치 자기만 아는 것인 양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소통하거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연륜이 많거나 경험이 있거나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적인 조직에 안 좋은 이미지,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왜? 직급이 높은 것 같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이 수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낮아 보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쪽팔리는 모임에 속한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도 상대의 의견 속에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나 부연 설명을 통해서 상대를 뭐 일깨워 준다면 자연스럽게 존중과 예우가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자신이 어떤 지위를 드러내고 싶거나 지위를 가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얘기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무시당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본인만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탱이 가는 심리 상태라는 걸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뇌 상태는 제가 일부에 얘기했던 술 마시면서 망가지는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본인의 수준과 상태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대화도 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강하면서 말주변까지 좋으면 이 말싸움으로 번지거나 일방적인 어떤 고집스러운 줄다리기 소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딱히 없습니다. 그냥 별로 이 사람들은 당분간은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그냥 웃어주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게 우리도 우리지만 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들 심리가 자꾸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를 안 하게 미리 예방해주는 행동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혹시나 본인이 그런 심리가 드러나지 않는지도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비즈니스나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사업이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